예, 아가. 아니, 얘가 도대체 어딜 간 거야? 네, 어머님. 저 여기 있어요. 안방에서 청소하고 있었어요. 너는 무슨 청소를 하루 종일 하니? 언제까지 청소기만 돌릴 거야? 저녁 준비는 안 해. 거의 다 끝나가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리 와봐라. 너, 이걸 왜 여기다 뒀니? 네? 뭘요? 장 봐온 걸 왜 다 냉장고에 넣어놨냐고. 이건 냉동이잖아. 정말요? 아까 어머님이 다 냉장고에 넣어놓으라고 하셔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라는 건 냉동인지 냉장인지 네가 알아서 구분하고 잘 정리해 놓으란 말이지. 아이고, 이 멍청한 것. 천성이 게을러서 뭐든 그냥 대충대충. 죄송합니다. 이거 다 녹아서 먹지도 못하게 됐잖아. 넌 어떻게 된 애가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니? 됐고, 이번 주 금요일에 제사한 거 알지? 이번엔 집안 어른들 다 우리 집으로 오실 거야. 미리 제기랑 수저 다 꺼내서 닦아놓고 음식도 준비해놔라. 네? 금요일이면 바로 내일이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난 나갔다 오마. 어디 다녀올 때가 좀 있어서. 저 혼자서 제사를 다 준비하라고요? 그래. 벌써 시집 온 지 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혼자 제사 준비도 못하니? 내가 언제까지 너를 도와줘야 돼? 이건 며느리인 네 일이야. 네, 알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비교적 이른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남편과 저 둘 다 워낙 어린 나이라서 당연히 모아둔 돈이 없었어요. 제 손으로 10,000원짜리 한 장도 벌어본 적 없었을 정도니까요. 그때 시부모님이 5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며 같이 지내면 집을 사주시겠다는 제안을 하셨어요. 저희로서는 그게 유일하게 결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 당시 저는 너무 어리고 순진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제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 결혼하고 시댁이 들어왔을 때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저를 딸처럼 여기고 잘 대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도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집에서 항상 긴장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새벽같이 일어나게 해서 모든 집안일을 다 맡기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집안일을 해내도 항상 혼만 내셨어요.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청소도 똑바로 못한다, 빨래도 할 줄 모른다, 설거지도 제가 손을 대면 깔끔하지가 않다. 시간이 지나도 저는 어머님 마음에 들 수 없었어요. 워낙 시키시는 일이 많고 기준도 깐깐하셨거든요. 선반에 먼지라도 남아있으면 난리가 났어요. 결국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저는 우울증이 생겼고 그 때문인지 이전보다도 더 덤벙거리고 집안일을 못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많으니 사소한 것을 깜빡깜빡하기도 했고요. 그럴수록 시어머니 호통은 더 심해졌죠. 저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하루하루 억지로 버텨냈어요. 다음 날. 아유, 아주버님 오셨어요? 웬일이야? 오는데 힘드셨죠? 얼른 앉으세요. 예, 아가. 어른들 오셨다. 와서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그래. 아유, 차가 얼마나 막히던지요. 그러셨구나. 어머,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아들이 이번에 취업했다면서? 너무 좋겠다. 아유, 아니에요. 좋기는요. 이제 겨우 취업한 건데. 그래도 대단하지, 요즘 같은 시대에. 예, 너 뭐하니? 빨리 커피 내오지 않고. 커피요? 몇 잔이나 드릴까요? 아유, 뭘 물어. 당연히 인원수대로 맞춰서 해야지. 나는 설탕 넣지 말고 드립커피로 내려줘. 나는 믹스가 좋은데. 아가, 믹스커피 있지? 네, 네.
믹스커피요? 믹스커피는 없는데요. 그러면 얼른 나가서 하나 사와. 어떻게 집안에 믹스커피가 하나도 없어? 오늘 제사면 미리미리 좀 사다 놨어야 할 거 아니야. 네? 지금 사오라고요? 그래, 빨리. 얼른 나가서 사와, 편의점 가서. 아, 네, 지금 다녀올게요. 아가, 여기 과일 좀 내와라. 네? 네. 아, 뭐부터 해야 되지? 아이고, 너네가 왜 이렇게 굶뜨니? 젊은 애가. 내가 며느리를 진짜 잘못 들였어. 애가 빠릿빠릿하질 못해요. 뭐 하나 시켜놓으면 하루 종일 잡고 있다니까? 우리 태호가 너무 아까워. 좀 그렇긴 하네요. 언니가 고생이 많아. 잠시요. 여보, 오늘 어른들 모시고 혼자 제사 음식 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너무 힘들다. 여보, 당신 얘기 좀 해보면 안 돼? 어? 뭘? 제사 좀 줄이자고 말이야. 요즘 세상에 제사를 1년에 4번씩이나 지내는 집이 어디 있어. 게다가 명절엔 차례도 따로 지내고 성묘도 가잖아. 조금만 있으면 또 명절이네. 아우, 생각만 해도 벌써 앞이 깜깜하다. 여보, 조금만 참아. 미안해. 조금만 있으면 5년 채우잖아. 우리 분가하고 나면 제사 줄이자고 얘기해볼게. 알았어. 5년 채우면 어머님, 아버님한테 아파트 받아서 분가하는 거 맞지? 딱 5년째 되는 날. 그래, 알았어. 약속. 약속 꼭 지켜야 돼. 그때 가서 말 바꾸면 안 된다. 알았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 집 한 채 살 돈도 없어서. 이렇게 능력 없는 남자랑 왜 결혼했대? 왜 그래? 그런 의미 아닌 거 알면서. 호된 시집살이는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았지만 5년 뒤에 집을 사주신다는 말만 믿고 한 해 한 해 열심히 버텼어요. 남편 월급으로는 도저히 이번 생에 집 한 채도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거든요. 가끔 어머님이나 남편이 꼭 5년 뒤에 나갈 필요 있냐, 계속 같이 살면 어떠냐는 말을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정색하며 절대 안 된다고 5년 뒤에 꼭 나가는 거라고 하며 남편에게 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했어요. 저희 그런 단호한 태도에 조금은 서운해하는 것 같았지만 어쨌든 제가 확실히 얘기했으니 시간이 되면 분가를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이 없었죠. 며칠 뒤. 엄마, 나왔어. 어? 우리 딸, 웬일로 평일에 집에 왔어? 너 일은? 내일 출근 안 해? 엄마, 나 어떡해? 왜? 무슨 일이야? 너 지금 우는 거니? 무슨 일이야? 누구야? 누가 우리 딸 울렸어? 일이 힘들어서 그래? 그런 게 아니라 나 임신이래. 엄마, 나 어떡해? 뭐라고? 너 만나는 남자가 있었어? 아니, 임신한 지 얼마나 됐는데? 벌써 3개월이나 됐대. 아이고, 어떡하니? 애기 아빠는 저번에 얘기한 그 남자야? 얘기했어? 아직 얘기 안 했어. 곧 얘기하려고. 엄마, 나 이대로 회사 못 다녀. 몸도 힘들고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한 거 회사에 소문나면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나 일 그만둘 거야. 그래. 회사랑 자취방 다 얼른 정리하고 서울 올라와. 당장 일 그만두고 당분간 엄마 아빠 집에서 살아. 새언니, 저 그래도 돼요? 아유, 뭘 얘한테 물어봐? 내가 된다는데. 그럼요, 아가씨. 네가 임산부 수발 좀 잘 들으라. 넌 뭐든지 언니한테 시켜. 알겠지? 회사를 다니며 자취하고 있던 신우이는 갑자기 임신을 했다며 집에 올라오더니 그대로 눌러 앉고 말았습니다. 그냥 신우이랑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불편한데 임신까지 했으니 수발을 들어야 할 사람이 하나 늘어난 것이죠. 다행히 아가씨의 남자친구는 임신 소식을 듣고 결혼을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문제는 둘 다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것이었죠. 마치 옛날에 저희 부부처럼요. 그래서
당장은 같이 살 집을 구하지 못하고 결혼식도 치르지 못한 채 따로 살며 출산과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답니다. 며칠 뒤. 언니, 나 물 좀 갖다 줘요. 언니, 여기 청소 안 했어요? 먼지가 너무 많네. 이런 거 마시면 뱃속에 아기한테 안 좋은 거 알잖아요. 나 기침 나와. 언니, 나 딸기가 너무 먹고 싶네. 딸기 좀 사다 줄래요? 지금 당장. 아가씨, 딸기는 남자친구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이따 퇴근할 때 사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저 바쁜 거 안 보이세요? 아니, 임산부한테 그것도 못 해줘요? 나 입덧 심한 거 몰라요?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얼마나 서러운데요.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사다 달라고 하라니까요? 제 남자친구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리다가 겨우 퇴근해서 집에 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딸기를 사서 들르라고 해요? 그리고 정 그 시간까지 못 기다려요. 지금 당장 먹고 싶다고요. 언닌 집에서 놀고 있잖아요. 노는 사람이 사다 주는 게 뭐가 문제예요? 집에서 논다고요? 제가 노는 걸로 보여요. 오늘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지금도 아가씨가 시킨 집안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게 노는 거지 뭘.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건가? 안 그래도 힘든 시집살이 임신한 시누이 수발까지 드느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이전보다 배는 더 힘들어졌어요. 어머님은 임신한 아가씨를 애지중지하느라 저에겐 더 독하게 구셨고 애기 아빠인 아가씨 남자친구는 임신 기간 동안 도대체 얼굴을 비출 생각도 하질 않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곧 있으면 아가씨는 결혼해서 나갈 테고 저희는 집을 받아서 분가할 예정이었으니 그것만 기다리면서 가슴에 참을 인자를 수십, 아니 수백 번 새겨 넣었어요. 며칠 뒤. 집값 폭등. 여보, 여기 원래 우리가 가려던 지역이었잖아. 지금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매일 오르고 있대. 그래? 아무리 어머님 아버님이 사주신다고 했지만 예산이 정해져 있을 거 아냐. 너무 올라서 못 사기 전에 빨리 집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글쎄. 글쎄라니? 왜 그렇게 관심이 없어? 우리 일인데. 난 부동산 같은 건 잘 몰라서.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해 보든지. 내가? 그러면 어머님이 화내실 것 같은데. 어차피 내가 얘기해도 네가 시킨 거 다 아실 거야. 그냥 당신이 얘기해. 난 몰라. 당신 정말... 다음 날.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그러냐? 제가 시집 온 지도 벌써 5년이 다 돼가잖아요. 벌써 그렇게 됐나? 시간이 참 빠르네.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말인데요. 5년 지나면 집 사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시집살이 5년 하고 나면 분가하게 해주신다고. 아유, 너 지금 영지 임신한 거 모르니? 네 시누이가 임신했는데 넌 그런 소리가 나와? 당연히 거기 먼저 해줘야지. 네? 아가씨한테 집을 사주신다고요? 그럼 저희는요? 글쎄, 그건 모르지.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언젠가 돈이 생기면 너희도 사주마. 내가 죽기 전에 언젠간 가능하겠지. 아니 어머님, 그래도 제가 결혼하고 5년 동안 시집살이 하면 집 사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고 지금까지 버틴 건데. 버텼다고? 버티긴 뭘 버텨? 그동안 월세도 안 내고 우리 집에 얹혀 살았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누가 보면 네가 이 집에서 노예로라도 산 줄 알겠다. 그날 밤. 차라리 잘 됐어. 그냥 계속 같이 살자. 지금 생활비도 아끼고 좋잖아. 독립하면 아무리 집 사주신다고 해도 돈 나갈 일 투성이야. 세금도 있고 관리비도 우리가 직접 내야 하고. 그만큼 내가 이 집에서 일하는 건 안 보여? 우리가 나가서 산다고 집안일이 없어지나? 어차피 집안일은 계속 할 거 아니야. 조금 더 하고 그만큼 돈 아끼는 거지. 그리고 살다 보면 나중에 이 집이 우리 거 되는 거야. 그때 내 집 마련하면 되잖아. 아니, 어머님 아버님이 언제까지 살아계실 줄 알고. 말도 안 돼. 난 더 못 살아 여보. 그럼 어떡해. 임신한 애를 결혼도 안 시킬 순 없잖아. 아가씨 남자친구는 한 푼도 모은 거 없대? 그쪽 부모님은?
아니, 아가씨는 월세방이라도 구해서 살면 되잖아. 그렇게 시작해서 어떻게 갓난애를 키워? 제대로 된 아파트 살아야지. 어린이집도 딸린 곳으로. 우린 애가 없잖아. 분가하고 낳으려고 그동안 일부러 피임한 거잖아. 아가씨는 사고 친 거고. 왜 소리를 질러? 부모님 방까지 다 들리겠다. 어쨌든 이미 임신해버린 걸 어떡해. 집 해줘야지. 우린 여기서 좀 더 살 수 있잖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최대한 빨리 분가할 수 있게 해볼게. 도대체 어느 세월에 집값을 모아? 당신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힘들어. 그리고 어머님이 분명 집 사주시는 조건으로 5년 동안 시집살이 요구하신 거잖아. 그래서 그동안 내가 아무리 서러워도 참고 버틴 건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되면 어떡하냐고. 너 말이 좀 이상하다. 우리 엄마가 일부러 너 괴롭힌 것도 아니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면서 집안일 좀 같이 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억울해? 같이? 나 시집온으로 어머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신 적 없어. 아까도 말했지만 어차피 집안일은 우리 둘이 사나 여기 사나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 그냥 밥숟가락 몇 개 더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 왜 소리를 질러? 당신 미쳤어?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이 밤중에 소리를 질러? 너 미쳤니? 엄마, 진정해요. 나랑 싸우다가 그랬어. 죄송해요. 들어가 주무세요. 내가 달랠게. 아유, 정말. 집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는. 며칠 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어머님, 저희 5년째 되는 날 분가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집 사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지키세요. 뭐? 그럼 영지 결혼은 어떻게 하라고?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뭐? 네가 뭘 어떻게 할 건데? 집이라도 나가게? 네. 분가 못하면 이혼할 거예요. 헐씨고? 이혼은 뭐 아무나 하나? 이혼 사유가 있어야지 하지. 결혼할 때 집 주신다는 계약서 쓰신 거 잊지 않으셨죠?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니? 정말 그러고 싶지 않지만 집 안 사주시면 그 계약서 가지고 법정에 갈 생각이에요. 뭐? 고소라도 하시게? 이게 사기로 고소가 될진 모르겠어요. 변호사 상담 받아봐야죠. 네 시애미를 고소하러 변호사를 만난다고? 너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집 안 사주시면 전 어떻게든 이혼할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다음날. 언니, 얘기 다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언니가 어제 우리 엄마 협박했다면서요. 집 안 사주면 무슨 이혼을 하네, 고소를 하네. 우리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나이도 있으신 분 그렇게 놀라게 하고 싶어요. 협박이라뇨? 전 그냥 결혼할 때 하신 약속 지켜달라고 말씀드린 것뿐인데요. 그게 무슨 협박이에요? 언니, 저 임신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먼저 집 사주시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그렇게 집을 사고 싶으면 언니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하시든가요.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래요? 언닌 그동안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돈도 많이 아꼈잖아요. 그거랑 별개죠. 5년 동안 시집살이 하면 집 사주신다고 약속한 건 어머님이에요. 그럼 저는 어떡하고요? 아가씨, 진짜 이런 얘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가씨 아들 있는 거 그 남자도 알아요? 뭐라고요? 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설마 오빠가 얘기했어요? 매일 밤 한 이불 덮는 부부 사이에 침대에서 무슨 얘기를 못하겠어요? 참. 아가씨 예전에 사실혼 관계 있던 거 지금 남자친구한테 말하기 전에 조용히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지금 나까지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라뇨. 같은 여자로서 임신한 사람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자 신우는 조용히 집을 나갔어요. 둘이 힘을 합쳐서 살림을 시작하겠다고요. 시부모님은 갑작스러운 딸의 통보에 어리둥절해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가 나간 뒤로도 저희에게 집을 해주신다는 말씀이 없으시단 거였어요. 남편한테 얘기해도 어른이 때 되면 해주실 거라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자고만 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죠. 며칠 뒤.
우리 딸, 웬일로 전화를 다 했어?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엄마. 오랜만에 전화해서 죄송해요. 그동안 조금 바쁜 일이 있었어. 괜찮아, 괜찮아. 시댁에서 살다 보니 아무래도 친정엄마한텐 자주 전화하기 어렵지. 엄만 다 이해한다. 결혼하고 5년 동안 연락도 잘 못하고. 엄마 미안해. 내가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번 주말에 꼭 갈게요. 아유, 아니야. 네 시부모님 눈치 보이게 그럴 필요 없어. 엄마, 나 요즘 좀 힘들어. 왜 우리 딸? 무슨 일이야?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5년 동안 시집살이를 했을까 싶어. 사실 나 요즘 이혼 생각도 해. 아이고, 우리 딸이 마음고생이 심했구나. 엄마도 예전에 시집살이 했었지. 엄마는 어땠어? 예전에야 여자는 결혼하면 회사는 그만두는 거라고 생각했으니 일도 못하고 애 낳으면 그냥 평생 전업주부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집안에 사지가 묶여서 바보같이 살았지. 근데 이제 너는 그럴 필요 없다. 시대도 바뀌었고 넌 공부 잘해서 대학도 좋은 데 나왔잖아. 하지만 난 너무 일찍 결혼하느라 취업해본 적도 없는걸. 그게 뭐가 문제야? 지금이라도 하면 되지. 넌 나이도 어리고 똑똑한 아이인데 아직 아이도 없으니까 너무 힘들면 이혼하고 엄마 집에 들어와. 엄마랑 같이 살면 돼. 엄마, 나는 우리 딸 행복이 제일 중요해. 항상 너를 가장 우선시해라. 알았어, 엄마. 새겨드릴게요. 이번 주말은 꼭 집에 갈게요. 엄마 보고 싶어. 주말. 어머, 윤지야. 웬일이야? 너무 오랜만이다. 사영아. 너 아직도 이 동네 살고 있구나.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처음 만나는 것 같네? 나 아직도 우리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잖아. 넌 웬일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넌 동창회도 안 나와서 소식 궁금했어. 난 5년 전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고 시댁에서 같이 살고 있어. 오랜만에 엄마 보려고 친정 들렀지. 진짜? 결혼을 되게 일찍 했네? 내 친구들 중에 결혼한 사람 아직도 거의 없는데. 대단하다. 진짜 어른 같아. 에이, 어른은 무슨. 넌 어떻게 지냈는데? 요즘 잘 나가는 것 같던데. 예전에 소문 들었어. 너 쇼핑몰에서 돈 엄청 벌었다며? 엄청 벌기는. 그냥 대학교 때 학교 때려치고 쇼핑몰 하나 차렸는데 생각보다 잘 됐어. 너 어릴 때부터 옷에 관심 많더니 결국 그쪽으로 성공하는구나. 축하해. 좋겠다. 너는? 요즘 하는 일 있어? 직장 다녀? 애는? 아니, 나 그냥 집에서 집안일만 하지. 애도 아직 없어. 그래? 그러면 너 우리 회사에 와서 알바할래? 뭐? 알바? 근데 나는 취업을 해본 적도 없고 5년 동안 집안일만 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 아니야. 경력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옷 다리고 예쁘게 개서 정리하고 상자 포장해서 배송 보내고 그런 잡일. 그런 건 아무래도 집안일 잘하는 사람들이 잘하거든. 아무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도 손이 야무지지 못한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 그런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내가 넉넉하게 챙겨줄 테니까 답답하게 집에만 있지 말고 바람 쐬러 나와서 용돈이라도 벌어가. 여기 내 명함. 이 번호로 연락하면 돼. 알았어. 생각해볼게. 고마워. 주말에 잠깐 짬내서 친정에 들렀다가 서둘러 시댁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동네에서 우연히 만난 고등학교 동창과 대화를 나누고 어쩐지 가슴속이 뜨거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나가서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설레기도 하고 결혼 후 지금까지 지내온 삶이 억울하기도 하고 말이죠. 저는 학생 때도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해본 적도 없고 결혼 후에는 집에서만 지내느라 사회생활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니 남편을 떠나 경제적으로 독립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친구가 가볍게 툭 던진 제안을 듣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용기가 생겼어요. 저는 그 길 그대로 시댁에 돌아가지 않고 친정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갑자기 다시 돌아온 저를 보고 엄마는 무슨 일이냐며 물었지만 저는 그냥 시댁에 돌아가지 않고
한동안 남편과 별거를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감사하게도 엄마는 더 캐묻지 않고 그냥 알았다고 말해주셨어요. 문자로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겠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바로 고등학교 동창에게 연락했어요. 무슨 일이든 상관없으니 저를 고용해달라고요. 친구는 고맙게도 바로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말했어요. 그 후 한동안 매일매일 새벽 6시부터 일어나 제일 먼저 출근해 친구네 쇼핑몰에서 시킨 일은 물론이고 시키지 않은 일까지 온갖 잡일을 다 도맡아 했어요. 물건이 너무 많아 엉망으로 지저분했던 창고도 정리하고 먼지 쌓인 사무실도 구석구석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시댁에서 워낙 고된 가사노동에 시달렸다 보니 크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친구는 저에게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저는 잡생각이 나는 게 싫어서 없는 일도 만들어서 했어요. 고맙게도 친구가 제 수고를 알아줘서 월급을 넉넉하게 챙겨줬어요. 며칠 뒤. 아이고, 이게 뭐야?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여보, 청소 안 했어? 엄마, 물 마시려고 하는데 컵이 하나도 없어. 아, 여보, 미안해요. 안방 치우느라 거실은 아직 못했네. 아들, 컵 정도는 네가 직접 씻어 먹어라. 요리하느라 설거지가 밀려서 그래. 아휴, 며느리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네. 이걸 언제 다 한담. 곧 있으면 명절도 다가오는데 애가 그때까지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대우야, 집 나간 네 마누라 도대체 언제 집에 돌아온다니? 연락 좀 해봐라. 몰라, 연락도 잘 안 돼. 엄마가 전화해보면 안 돼? 솔직히 따지고 보면 엄마 때문에 그런 거잖아. 네 전화는 가끔 받기라도 하지. 내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는다. 차단해놓은 것 같아. 며느리 하나 없다고 집안이 이꾸라지가 된 게 말이 돼? 당신 그동안 집에서 뭐하고 지낸 거야? 며느리가 있는데 뭐하러 내가 집안일을 해요? 지금은 없으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 해결을 좀 해보라고. 이렇게 지저분한 집에서 못 살아. 대호야, 네 마누라 좀 빨리 설득해봐라. 약속한 대로 집 사줄 테니까 돌아오라고 해. 너도 이혼남 되긴 싫잖아. 너 이혼하면 며느리도 없이 계속 이 집에서 살 텐데 그건 안 된다. 차라리 둘이 나가는 게 낫지. 나도 그러고 싶어. 다음 날. 여보, 미안해. 이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동생 말고 당신이랑 나 집 사주신대. 우리 분가하자. 그건 안 될 것 같아. 나 여기 있는 동안 마음 정했어. 무슨 마음을 정했는데? 우리 이혼하자.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남자 생겼어? 그럴 리가 없잖아. 하루 종일 일만 하기도 바쁜데. 그럼 왜 그러는데? 내가 사라져주면 아가씨 집도 해주고 좋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은 절대 안 돼.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는데 당신 상대로 이혼 소송까진 하기 싫으니까 그냥 합의 이혼해주면 좋겠어.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왜? 왜 그러냐고.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몰라서 물어? 당연히 모르지. 너무 뜬금없잖아. 내가 밖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보니까 말이야. 지금까지 당신 집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새삼스럽게 깨달았어. 그게 정상적인 대우가 아니었더라고. 여보, 당신이 우리 집에서 한 게 뭐가 있어. 매일 집에서 놀았잖아. 집에 있는 사람이 고작 집안일 조금 하는 거 가지고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구는 거야? 당신이 보기엔 그게 매일 노는 거였구나. 그래, 그 집에서 집안일 조금 하는 정도로 밖에서 일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일할 필요 없다고 놀라면서 말리더라. 일 너무 많이 한다고 월급도 올려주고 보너스도 주던데? 그러니까 돈 때문이야? 돈 안 받고 집안일 한 게 억울해? 됐어. 내가 당신이랑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 그만 얘기하자. 남편과의 통화 이후 마음이 단단히 굳혀진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변호사님은 제 또래 여자분이었어요. 어쩌면 제가 결혼을 그렇게 일찍 하지 않았다면 변호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번듯한 사무실에서 정장을 입고 멋지게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 왠지 기분이 묘했어요.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폭언을 하는 것을 가끔 녹음해 두었는데 변호사님에게 그 녹음 음성을 들려드리고 시부모님이 저를 과도하게 부려먹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 당시 5년 뒤에 집을 사주겠다고 쓰신 계약서도 보여드렸죠. 제 얘기를 듣는 동안 변호사님은 계속해서 눈물을 쏟는 저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달래주셨어요. 변호사 사무실. 이 정도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 남편은 동의를 안 할 텐데 이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증거도 많고 폭언의 수위도 상당히 높아요. 이 정도면 이혼 사유로는 충분하고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만 다투면 돼요. 녹음하신 건 정말 잘하셨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니에요. 이제부터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며칠 뒤. 엄마, 나 어떡하지? 왜? 무슨 일인데? 윤지가 나랑 이혼하겠대. 이미 변호사 상담도 받았다고. 뭐? 합의 이혼 안 해주면 바로 이혼 소송 걸 거래. 빨리 결정하라는데. 정말 말세다 말세야. 그렇게 쉽게 이혼을 입에 올리고. 아휴. 잠시 후. 너 제정신이냐? 고작 이런 걸로 이혼이 될 것 같아? 어머님이 저한테 폭언한 거 듣더니 변호사님이 바로 된다던데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요. 폭언 수위가 상당하대요. 뭐? 폭언? 너 나랑 대화한 걸 다 녹음해놨니? 소름 끼치는구나. 너 원래 그런 애였니? 원래 그런 말을 들으면 녹음을 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거래요. 변호사님이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셨어요. 정말 미쳤구나.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5년이나 같이 살았으면서 너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도 없어. 5년이나 같이 살면서 어머님은 저한테 어떻게 구셨는데요? 그리고 어머님은 제 부모가 아니시잖아요. 제가 친딸이었으면 저 이렇게까지 대하셨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가씨한테는 안 그러시잖아요. 제가 며느리니까 노예처럼 부려먹고 막말하고 그러신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세요? 다음 날. 여보, 미안해.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엄마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죠. 내가 당신한테 폭언하고 집안일을 시킨 건 아니잖아. 나도 엄마가 당신 그렇게 대할 때마다 마음 아팠어. 하지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당장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모른 척 했던 거야. 미안해. 부모님이 집 사주신다고 하니까 당장 분가하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이혼 얘긴 그만하고. 당신 마음 다 이해했으니까. 아니? 당신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지금까지 당신이 어머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 다 알면서도 막지 않고 방치했잖아. 오히려 부추길 때도 있었지. 당신이 아내인 나를 아끼고 소중히 대했으면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대했겠어? 아들 믿고 나대신 거지. 절반은 당신 탓이야. 우리 엄마한테 나댄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어른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그게 더 중요하구나. 아무튼 이혼하자. 당신이 무슨 말로 날 설득해도 이혼하겠다는 마음 변하지 않아. 며칠 뒤. 아, 머리 아프네. 웬일로 우리 사장님이 고민을 이렇게 오래 하실까? 홍보글을 써야 하는데 이번엔 좀 감성적으로 쓰고 싶어서. 근데 내가 이런 쪽에는 영 문외한이라 감이 안 잡혀. 아, 그래. 혹시 윤지 네가 한번 써볼래? 너 국문과 나왔잖아. 시 같은 느낌으로 쓰면 되는데. 뭐? 내가?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왜 못해? 일단 한번 해봐. 괜찮게 나오면 그대로 쓰고 영 아니다 싶으면 그냥 광고 대행사 맡기면 되니까. 그래도 네가 우리 회사 제품을 잘 알잖아. 가벼운 마음으로 한 페이지만 써봐. 여기 샘플. 이런 식으로 행간 맞춰서 쓰면 돼. 알겠어. 한번 해볼게. 며칠 뒤.
윤지야, 네가 저번에 쓴 원피스 홍보글 있잖아. 그거 너무 독특하고 센스 있다고 요즘 SNS에서 난리야. 어? 정말? 그래. 연예인도 자기 SNS에 캡처해서 올리고 인터넷 기사도 올라오고 여기저기 다 올라오더라. 세상에. 그런 일도 있구나. 우리 같은 쇼핑몰한테는 진짜 좋은 기회가 되는 거지. 이 타이밍에 빨리 신상 업데이트하려고. 그래도 내가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다.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은 것 같네. 은혜는 무슨? 내가 너한테 신세를 지고 있는 거지. 너 없으면 이제 우리 회사 돌아가지도 않는다니까. 에이, 그건 좀 오바다. 그래서 내가 하려던 말은, 윤지 너 혹시 SNS 관리랑 마케팅 쪽 일도 해볼래? 어? 뭐라고?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저번에 홍보글 쓴 것처럼 하면 돼.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런 거 막 마케팅 전공하거나 경력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마케팅은 타 전공에서도 많이 하는 일이야. 재능만 있으면 돼. 그리고 내가 보기엔 넌 충분히 재능 있어. 그래? 알았어. 그럼 한번 해볼게. 다행이다. 사람 새로 뽑을 필요 없겠다. 아, 네가 원래 하던 일은 알바생 새로 뽑을 거야. 인수인계 좀 해줘. 아니야. 나 둘 다 할 수 있는데? 말도 안 돼. 그럼 너 하루 종일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해야 돼? 이제 창고 정리 같은 일은 다른 사람 시켜야지. 그래, 알았어. 최선을 다해볼게. 제 변호사와 몇 번 통화를 한 뒤 남편은 순순히 합의 이혼을 받아들였어요. 변호사님이 어떻게 얘기를 한 건지 자진해서 꽤 많은 위자료를 내놓더군요.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었을 수도 있고요. 저는 회사에서 마케팅을 맡은 후 매번 반응이 좋아서 매출에 큰 도움이 됐고 그럴 때마다 친구에게 빚을 갚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꽤 유명한 홍보회사에서 헤드헌팅이 들어왔어요. 그 분야의 문외한인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회사였어요. 저는 경력도 없는 저를 취업시켜준 친구를 배신하고 싶지 않아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그걸 알고 너무나 좋은 기회라면서 당장 옮기라고 저를 떠밀었어요. 고마운 일이었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대기업에 다니게 됐어요. 작은 쇼핑몰에서 일하다가 제대로 된 대기업에서 일하니까 정말 업무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매일 새로운 일을 배우느라 정신이 없기도 하지만 그만큼 성장하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점점 자기애가 생겼어요. 시어머니한테 폭언을 들으면서 하루 종일 성취감 없는 노동을 반복하던 때랑 대조되게요.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것은 제 돈을 직접 벌어서 제가 원하는 데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경제적인 독립이 자존감에 이렇게 중요한 일인 줄 몰랐어요. 요즘은 주택청약을 열심히 넣고 있어요. 나중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직접 제 집 마련을 하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